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50대입니다. 저희 딸은 어릴 적부터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우리에게 찾아온 딸은 애교도 많고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1등만 했고 학급 임원, 학교 임원을 놓친 적 없지요. 그렇게 자란 딸은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히는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의 아쉬움이라고 하면 둘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둘째를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상하게도 첫 아이 이후 둘째는 찾아오지 않았고 저희에게 왔다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뱃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딸도 늘 동생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었지요.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셋이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 친구 오빠라고 하네요. 그 친구를 보면 늘 나도 저런 다정한 오빠가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그 오빠랑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중한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 천천히 만나보고 그 사람의 다양한 면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면 늘 제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뭘 했고 누굴 같이 만났고 뭘 먹었고 등등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처음 보여주는 남자친구이기에 궁금하기도 하고 마치 제가 미팅에 나가느냐 설레였습니다. 그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데 딸 아이와 남자친구가 들어옵니다. 훤칠한 외모의 호감형 인상입니다. 절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말씨도 참 따뜻하더군요. 그렇게 딸아이와 남자친구와 인사를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어른이 볼 때 지나치지 않을 선 안에서 제 딸을 잘 챙겨주더군요. 젠틀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고는 저와 제 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낮에 만난 거라 그 둘이 좀 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님, 오늘 만나 뵈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 테니 두 분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는 가더군요.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도 함께 만났었습니다. 남편도 어디서 저런 괜찮은 사람을 만났냐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남자친구는 저희와도 왕래를 하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신혼은 저희가 서울 중심가에 딸 앞으로 해놓은 30평대 아파트가 있어서 신혼살림은 거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시작을 빚 없이 해주고 싶어 결혼 얘기가 오갈 즈음 미리 계약을 해두었었지요. 결혼식 날 제 친구들이 어디서 저렇게 훈훈한 사위를 봤냐며 인상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니 이제 우리 식구라고 기분이 좋더군요. 결혼 후 아이들은 잘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 의견을 낼 수 있어도 대신 결정 지어줄 순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에 본가에서 좀 도와줘 시작한 것 같더군요.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옆에서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크게 돈을 벌어오지는 않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좀 더 벌어온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내가 왔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걱정이 되었는데 별 얘기가 없어 딱히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는데 딸이 아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아니, 오빠 회사가 조금 어려워져서요. 2달 전부터 어려웠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출 받아가며 막고 있었는데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 일할이 고비어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회사 사정 나아지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자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저희 회사에도 타격이 와서요. 지금까지 어찌저찌 버텨가며 있었는데 이달을 못 넘기면 힘들게 키운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어쩌다가 최근 3개월이 이렇게 되었나. 그게 흑자가 나지도 않고 적자도 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유 자금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처음에 자네가 사업한다고 할 때 반대를 했던 거야. 사업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위기도 오는데 그 위기를 잘못 넘기면 도산하고 마니 말이야. 아, 그래 어쩌겠나. 이미 시작한 거고 손해보고 닫을 순 없을 테니 도와는 주겠지만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잘 극복해보길 바라네. 대신 나에게 지금 위기를 넘길 방법과 빌려준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길 바라네. 네, 그걸 보고 자금을 얼마나 융통해 줄지 생각해 보도록 하지.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사위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정말 구사일생한 얼굴이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위는 대여금 상환 계획서를 가지고 왔고 꼼꼼히 살펴본 남편은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위의 회사는 회복이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계획서에 따라 상환도 꼬박꼬박 잘 했지요. 그런데 상환 5개월 만에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속상하다며 울고불고 했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갖고 있던 여유 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큰 돈이 공중분해 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위는 상실감에 집을 일주일간 떠났고 첫날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잘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며 울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찌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될 수 있겠나. 그런데 실패도 미리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만에 이렇게 되니 나도 참. 열심히 하려는 건 아는데 모든 일이 내 방 같지 않지 않겠나. 좀 더 경험을 쌓아보고 다시금 차근차근 하면 되겠지. 내가 빌려준 돈은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다시 계획적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하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사실 딸내는 사회 회사가 그리 되었어도 생활이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진작에 딸 앞으로 건물을 하나 해 주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테니 말이지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사위가 섣불리 사업을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딸 앞으로 해준 건물에 관리사만 한번 갔습니다. 건물의 관리 직원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인사를 하며 언제 오셨냐고 물으니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경비 업체도 바뀌어서 새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얼마 전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과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너 얘기 좀 하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너 건물 어떻게 된 거야? 건물이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너 그거 팔았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팔긴 뭘 팔아요? 지금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데? 아니야, 진짜 그런 적 없어요. 봐봐. 여기 내가 지금 등기부등본 떼서 오는 길이야. 열흘 전에 바뀌었잖아.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사위가 집안 재산 관리를 직접 다 했다고 하네요. 본인이 벌어오는 돈과 건물에서 들어온 돈도 다 관리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 본인 사위가 돈 관리가 철저하고 본인보다 더 잘 관리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재산 관련된 부분은 관리하라고 하고 딸은 살림만 했다고 하네요. 사위는 대리인 신분으로 딸의 건물을 팔아 현금화했고 그 돈과 저에게서 받아간 돈을 모두 챙겼던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넌 바보 아니니? 아, 그걸 다 맡기면 어떡해? 너도 신경을 썼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매월 신경 쓰며 함께 관리했었는데 늘 한치 오차 없이 잘 관리하길래 그래서 3달 전부터는 그냥 오빠한테 일임했는데 어떡해 엄마. 뭘 어떡해. 우선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지. 사위가 남편에게 적었던 상환 계획서와 은행 이체증의 증거가 되었고 건물은 현재 건물주가 공유해준 계약서에 적힌 대리인 사인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팔아버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는 사위는 마음을 정리하고 왔다며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딸에게 난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서 안 되겠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는데? 혼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그래. 오빠를 사랑하지만 오빠가 그러자고 한다면 내가 붙잡은들 어쩌겠어? 천천히 준비하자. 그래, 이 집은 네 집이니 내가 나가도록 할게. 어디 가 있게? 그냥 엄마 집에 가 있으려고. 그래, 알겠어. 우선 이틀 뒤에 집에 와. 내가 이혼 신고서 가지고 올게. 작성해야지. 그래, 알겠어. 다음날 딸이 사이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먼저 이혼하자고 안 해도 건물 해결하고 이혼시킬 계획이었는데 이혼하자고 먼저 했다니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사위 눈치 못 채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안사돈이 딸에게 전화 와서는 며느라, 고마워서 어쩌니?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네 남편 덕에 이사를 했는데 이게 네 남편 덕이 아니라 네 덕이 아니겠니? 고맙다 정말. 어머니 이사하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이사하신 곳은 아직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알아보니 변두리 작은 빌라에 사시던 안사도는 서울 중심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 돈으로 사드린 거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추가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되 재산 손실에 관한 부분은 정식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장에 가자 사위는 깜짝 놀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몰라서 묻는 겐가? 내가 자네한테 좋은 마음으로 우리 딸 봐서 회사 힘들다고 할 때 3억 해줬었네. 그런데 그 돈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큰 돈이지만 사업 실패로 상심한 자네 마음이 3억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큰 교훈 얻길 바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네. 그런데 알고 보니 자네 우리 딸 건물에도 손을 댔더구만. 그건 어떻게 된 건가? 장인어른, 저희 성인이고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 부부간의 일인데 이렇게 소송을 걸 일인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 갚아야 할 빚들도 생기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건물을 정리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어디까지나 저희 부부의 재산인데 아버님께서 왈가왈부하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 오만하구만. 그 건물은 자네 것이 아니라 우리 딸 것이네. 자네가 돈 관리를 빠릿빠릿하게 한 건 내 들어서 알고 있네. 그래서 우리 딸이 자네한테 돈 관리를 맡긴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건물에 관한 권리마저 넘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딸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건물을 팔았나? 그리고 이혼하자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야, 사기. 이혼은 이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가게 될 거야. 우리는 건물에 대한 부분과 자네가 나에게 빌려간 3억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아낼 것세.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인 만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희는 경제사기 관련 최고의 변호단에 의뢰를 했고 최대치의 죗값을 받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 인생을 망치고 우리 딸을 이용했기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소송은 이겼고 건물 현재 가치에 알맞은 금액과 제가 빌려줬던 3억도 돌려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합의를 안 내주니 전 사위 녀석은 돈이 없다고 배짱을 튕깁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자식 잘못 키워 너무 죄송하다며 지금 사는 집이 그렇게 살게 된 집인 줄 몰랐다면서 집을 내놓았다고 하시더군요. 집이 나가는 대로 모두 돌려줄 테니 이전에 살던 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끔만 이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안사돈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사위를 설득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전 사위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의 전부라며 건물 금액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사기친 금액에 많은 금액을 돌려주었기에 일부 참작이 되었으며 전 사위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합의는 해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돈은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딸 인생 망친 것에 대한 응징은 해야겠지요. 현재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떨어진다고 하니 최대한의 실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한 번뿐인 인생, 그 아이가 원하는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든든하게 뒤에서 지지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